해리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외상과 해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열심히 대처하고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고 또 대처해야 되고 적응해야 되는 부담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죽음과 같은 사건, 심각한 신체 손상을 초래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가 그렇고 강간이나 폭행, 유괴, 살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경험들, 또 화재의 경험, 전쟁, 고문 혹은 자연재해의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다중결과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심리 장애를 갖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우울증을 겪게 되고 누구는 성기능의 장애를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상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간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은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외상적 사건을 재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기억에 떠오르게 되고 악몽을 꾸게 되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흔히 플래시백이라고 부르는데 영화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순간의 경험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고통스러워지겠죠. 따라서 두 번째로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길에서 검정 모자를 쓴 사람에게 폭행당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어두운 회피, 골목길 회피, 검정 모자를 쓴 사람 회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 무감각이라고 하는 일종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강력한 회피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고 중요한 활동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서 삶이 위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결과이죠. 세 번째로 예민한 각성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미 한 달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외상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각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경험의 증상이 출현하면 몸은 다시 각성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늘 과민한 반응, 깜짝 놀라는 반응, 그러다 보면 짜증스러워지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고 잠들기 힘들어지게 되는, 즉 이완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존자 죄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 배신감 혹은 부정적인 자기상이 활성화되면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게 되는 일들, 혹은 충동적인 행동에 빠져드는 대표적인 게 약물, 알코올을 남용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몸이 자꾸 아파지게 되는 신체화 증상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밖에 시간 감각이 달라져서 낮과 밤이 바뀌는 현상들, 혹은 자아 기능이 달라지는,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것만 같은 느낌이 찾아오게 되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상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으로 꼽히는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줄여서 PTSD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반응성 애착 장애 혹은 명칭이 좀 어려운데
탈억제 사회 관여 장애라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혹은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특징을 드러내게 되는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해리장애도 외상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다중결과성의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외상에서 비롯되는 증상들인데 누구는 PTSD의 증상, 그런데 누구는 해리장애의 증상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해리가 뭐냐? 낯선 표현이기 때문에 한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해자에 흔히 분리, 이별할 때 쓰는 리자를 쓰고 있습니다. 풀어 헤쳐져서 뭔가 분리된 상태 혹은 유리된 상태, 이것을 해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dissociation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뭐냐? 자기와 시간과 환경에 대한 연속적인 의식이 단절되는 현상을 해리라고 합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정상적인 수준의 해리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책, 재밌는 책을 읽으실 때는 흔히 독서 삼매경에 빠지시죠. 또 몰입의 경험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운동을 할 때, 혹은 게임을 할 때, 혹은 드라마를 볼 때 몰입하는 경험들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밖에도 최면의 경험 혹은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 등등이 정상적인 해리 경험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외상 사건을 재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망각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러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재경험보다는 망각하고 싶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리는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재경험하는 것보다는, 즉 PTSD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은 해리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폭행당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게 된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고, 두 번째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성이 해리를 경험한다면 현재의 고통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해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죠? 다른 예로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 멍해지는 엄마 아버지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그 경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해리돼서 멍해지게 되는, 무감각해지게 되는 혹은 마비되는 경험이 차라리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군인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리가 순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쳐서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심리장애로 간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장애라는 범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해리장애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하위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과거에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해리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PTSD에서는 외상 사건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문제라면 해리성 기억상실증에서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인증 혹은 비현실감 장애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낯설음 혹은 이질감 또는 변화된 느낌, 이것이 핵심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